60여 년 전 원주에서 시작된 농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 제정 후 처음으로 원주에서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춘천시의 호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내년도 도비 전액 삭감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근 강원도와 춘천시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화재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불량 사항이 확인된 일부 시험장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올해보다 1,900억여 원 감소한 3조 9,97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교부금 등이 감소한 영향인데 꼭 필요한 예산만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시의 주요 사업인 호수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최근 강원도와 춘천시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의암호에 자리한 섬 상중도. 춘천시는 2027년까지 이곳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수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구장 약 25개 규모의 부지에 산책로와 수변공원 등을 함께 조성해 시민 휴식과 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신청한 내년도 도비 14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는 토지 보상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집행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토지 이제 현재 보상이 전혀 안 돼서 이제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집행이나 이런 걸 봐서. 반면 같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인제군과 강릉시 등 타시군은 도비가 배정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7% 보상이 되고 3%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복,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던 호수정원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시비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업체와 계약 전 강원도의 계약 심사 절차도 남아있어 내년 3월 착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호수지방정원. 행정의 엇박자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왜 11월 11일인지 아실까요? 한자로 숫자 10과 1을 합하면 흑토자가 되는데요. 토월 토일, 흙의 달과 흙의 달, 흙을 벗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사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 행사가 농업인의 날 고향인 원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연자방울을 굴립니다. 기계에선 연신 가래떡이 나옵니다. 전국 8도의 쌀로 만들어진 가래떡은 길이만 해도 1km가 넘습니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행사가 열린 원주 댄싱 공연장 주변에는 우리 농산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시작된 원주에서 30년 만에 국가기념행사가 열리면서 시민들도 들뜬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60여 년 전 원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지난 199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정부 행사가 원주에서 열린 만큼 의미도 남다릅니다. 우리 원주의 원로 농업인들 또 농업 리더님들께서 최초로 농업인의 날을 갖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것이 국가 기념일까지 승격이 되었는데 드디어 원주에서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 행사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원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소초면의 원현호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농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통령 표창 수상은 잠시나마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주 농업인 26,000명의 농업인이 다 받는 거라 생각하고 개인은 영광 생각합니다. 국가 기념행사인 만큼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 돼지고기 등의 수출 성과에 힘입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K푸드 15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높이고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로 농업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원주시는 30년 만에 국가 기념일이 열리는 것을 기념해 삼토 페스티벌과 연계해 지난주부터 축제 분위기를 이어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소방은 지난 6일까지 도내 44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피난, 방화시설 관리 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불량 사항이 확인된 14개 시험장에 대해선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3조 9,9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1,917억 원 감소한 규모로 보통교부금 등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강릉 지역 봉사단체와 가을맞이 마음 나눔 꾸러미 사업을 펼쳤습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은 11일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지역 봉사단체 등과 마음 나눔 꾸러미 160개를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 20곳에 기탁했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상품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150여 가정에 전달됩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하고 저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과자라든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 나눠주는 그런 따뜻한 가을이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부주의와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만큼 농민 스스로의 주의는 물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가수원입니다. 80대 농민이 경사진 길에서 농기계를 정비하다 미끄러진 농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감을 수확하던 60대 농민이 운반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경남에서만 3명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는데 모두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조작이 까다로운 농기계를 다루는 데다 반사신경이 둔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좀 부주의해갖고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 있고 기온기도 그렇고 나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고 나는 사람이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좀 사고가 좀 많이 나죠. 농기계 사고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이 중 9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한 사고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가 여전히 많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농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이나 사용하고 난 후에는 안전점검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개인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사판을 부착하시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농기계 사고의 70% 이상이 65세 고령 농민에게 집중된 현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이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원 지역 진보 정당들이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와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 3건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진 가운데 강릉시가 도심을 식혀줄 도시 바람숲 조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영동권 문화 관광 중심도시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강원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남대천 포남대교에서 공항대교 구간과 홍제육교에서 임당 사거리, 장안교차로에서 교동광장로 등 6곳에 연결숲이 조성됩니다. 특히 강릉역에서 교동사거리, 말나눔터 공원 구간은 포장을 걷어내고 디딤 확산숲을 새로 만듭니다. 강릉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원내대표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내 각종 의혹과 성비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사임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준기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임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쯤 강릉시 성산면 어홀리에서 SUV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6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와 SUV 승용차 운전자 C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9시 35분쯤 속초시 교동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동해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고입니다. 상반기 모집 분야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건강 안마와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9개 국립대병원 교수 10명 중 8명이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 필수 의료 강화 TF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수진은 교육, 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속초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 부재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속초시의 사업장이 있는 생산자와 제조 유통업체, 체험시설 운영자 등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예 공산품, 관광서비스 등 4개 분야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